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활성화 행보를 진행했으며 본 회의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의정 생활에 관한 심사를 통해서 주는 상인데요. 공약 이행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서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서류 제출은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렇게 유권자들께 상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다른 상에 비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사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학이 어떤 학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과를 정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학 전공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담학 전공하고 또 가정사역 전공 철학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 교육학이나 상담학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교양 필수로 다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모토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30대에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 전반기에는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후반전 준비를 위해서 하고 하프타임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때 박사과정 공부도 했죠.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은 사회를 위해 뭔가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0.1%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정치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의원이 되고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게 그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부분이에요. 물론 학교 안에서 제도권적인 교육도 있지만 평생교육 그리고 시민교육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 제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교육,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모교육이 꼭 부모가 되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생애 주기별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부모로서의 교육, 부모가 된 분들이 부모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 단계별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싶어서 부모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모 교육이 단순히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사회에서 어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교육을 뛰어넘어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이고 가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패턴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포함하여 성인들의 많은 교육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어린 시절의 그 부모의 관계 패턴과 또 감정적인 어떤 문제 풀리지 않고 그 매듭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남아서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길 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럼 친구들이 잘 되면 내 아이는 저절로 잘 되기 마련이다. 그런 인식과 사고관이 있어야 가정은 물론이고 이 사회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복지 예산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 교육이 예방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도 덜 들고 예산도 적게 들여서 장기적인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모 교육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정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이렇게 놀랐는데요. 그럼 제가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왜 가기 싫냐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혼탁한데 가기 싫다.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또 했어요. 선생님 이름이 뭐죠? 이렇게. 근데 저희 스승님이 제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런 의미로 네? 하면서 정화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스승님이 가서 정화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웃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그 교육자의 길을 계속 걷고 있고 또 비영리 단체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정계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이 또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우리 스승님이 예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제 주변에 가까이 그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함께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그분이 의정활동,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런 분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깨고 이제 김성주 의원님처럼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같은 동지가 된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시대가 왔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의 경제권 또 결정권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시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을 내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또 의원은 그 시민과 또 행정의 어떤 가교 역할, 물론 견제 역할도 있고 감사의 역할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주는 역할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량 있고 실력 있고 진정한 소명의식 있는 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저처럼 의정 활동 또 정계에 많이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는 한 20년 동안만 해야 되겠다, 정치 활동은.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정말 그 사회적인 약자,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에서 인격적인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의정 활동을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풍성하게 학생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